반갑습니다. 초등수학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 지난 시간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동을 가르친다에 이어 오늘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식을 가르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대각선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는 대각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공식을 가르쳐 주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죠. 자, 초등학생들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공식을 알려주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예요. 자, 사각형은 공식에 n값의 4, 오각형은 n값의 5, 칠각형은 n값의 7을 써서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죠. 그림을 못 그려도 n값을 대입을 해서 식을 세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n값 4를 대입하면 이러한 식이, 5를 대입하면 이러한 식이, 7을 대입하면 이러한 식이 세워지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대각선의 개수를 가리키는 수업이 가장 나쁜 수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수업이 있어요. 주어진 이 분수를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시키느냐? 이렇게 2하고 4를 약분을 시켜서 얘랑 얘랑 약분을 시켜서 얘랑 얘랑 약분을 시켜서 계산을 시킵니다. 어머님들이 보실 경우에 약분을 시켜서 계산을 시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은 걸까요? 계산에서 나온 이 답들은 맞습니다. 이 계산 과정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선생님이 제일 나쁜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분을 시켜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데 약분이라는 개념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4학년 2학기 나오는 대각선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배우지도 않은 약분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선생님은 가장 나쁜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나마 나은 선생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 공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n값에다가 4, 5, 7을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 설명을 하는 선생님은 물론 공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지만 그나마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나마 낫다는 소리예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공식을 이렇게 말로 풀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n-3에다가 꼭지점의 개수 n을 곱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구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공식이 나오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각형이니까 꼭지점이 4개입니다. 그러면 이 1번 꼭지점에서, 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은 4번 꼭지점에게만 그을 수 있죠. 1번, 2번, 3번 꼭지점에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은 3을 뺀 한 꼭지점에서 한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요. 오각형도 1번 꼭지점과 2번 꼭지점과 3번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꼭지점에 대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서도 그을 수 있는 대각선 하나고요. 3번에서도 그을 수 있는 대각선 하나, 4번에서도 그을 수 있는 대각선 하나. 사각형이니까 꼭지점의 개수만큼 4를 곱해주고요. 1번에서 그은 대각선과 4번에서 그은 대각선은 똑같은 대각선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대각선의 개수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시키는 거죠. 자, 사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 그 다음에 꼭지점이 총 4개죠. 4. 그 다음에 여기서 그은 대각선과 이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이 겹치니까 나누기 2. 요렇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식으로 되어 있는 얘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말로 공식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말로 풀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쓰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이 공식은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죠. 초등학교 4학년에게 적합한 설명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이 공식을 교과서에 실어주지 않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한테 적합한 개념을 설명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가지고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수업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한테 적합한 수업은 아니다. 자, 대각선의 개수를 이 공식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이 공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금 나은 선생님이고요. 이 공식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보다는 이렇게 말로 풀어서 가르치려고 애쓰는 선생님이 훨씬 나은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한테 적합한 수업은 아니다. 자, 초등수학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 공식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할 이야기는, 이번 시간에 할 이야기는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초등수학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